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 후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나의 인간관계 기술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근본 원인. 두 번째, 김순남 교수님의 10가지 인간관계 기술의 진단. 세 번째, 이유 설명. 네 번째, 향상 방안. 다섯 번째, 실천과 효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감과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인간관계의 근본 원인은 성급함과 회피적,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말이 길어지면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회피적인 성향 또한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직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 모든 트러블들과 비난이 무서워서 그것을 쉽게 회피해버리는 버릇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리커르트 5점 척도로 진단한 인간관계 10대 요인의 점수들입니다. 먼저 경청은 3점, 공감은 4점, 다양성 인정은 5점, 개방은 2점, 칭찬은 4점, 표현은 5점, 감사는 4점, 봉사는 2점, 용서는 3점, 그리고 조절 또한 3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점수입니다. 3점 미만인 기술들은 개방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점 이상이나 4점 미만인 보통인 기술들로는 경청과 용서, 그리고 조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으로 우수한 기술들에는 공감, 다양성 인정, 칭찬, 표현,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점 미만 기술들에 대한 이유의 설명입니다. 먼저 개방입니다. 저는 남에게 저의 비밀을 이야기했다가 그 사람이 제 비밀을 떠들고 다녀 곤란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저 자신에 대해 먼저 이야기보다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후에 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입니다.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편입니다. 남보단 나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점 이상이나 4점 미만인 보통인 기술들에 대한 이유 설명입니다. 먼저 경청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말을 끊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조절입니다. 저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분노 같은 감정들이 한 번에 강하게 일어나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서 느꼈던 그 당시의 감정보다 더욱 크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저도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남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감정적으로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종종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인 우수한 기술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감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잘 읽으려는 편입니다. 단순한 말보다는 표정이나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인정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생각이나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칭찬입니다. 사람의 장점을 빠르게 알아봅니다. 저는 작은 행동이라도 고맙거나 인상 깊으면 바로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현입니다. 제 감정이나 생각을 쌓아두기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자주 노력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저는 상대방과 노력과 친절에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감사에서 시작하고 감사로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들에 대한 향상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3점 미만 기술에 대한 향상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개방은 작은 것부터 말하기, 2번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3번 일기를 쓰고 그 후에 말로 옮기기 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입니다. 1번 행동보다 공감 먼저 하기, 2번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 3번 봉사를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기입니다. 다음은 3점 이상이나 4점 미만인 기술들에 대한 향상 방안입니다. 경청입니다. 첫 번째로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두 번째로 되묻기와 요약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기, 세 번째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기입니다. 다음은 조절입니다. 첫 번째로 반응하기 전 3초 멈추고 그 후에 말하기, 두 번째로 감정을 일기 같은 곳에 기록해보기, 세 번째로 운동이나 취미로 해소하기입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보기,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세 번째, 용서는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인 기술들에 대한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공감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관점의 글과 영상을 접하기, 두 번째로 질문을 더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세 번째로 말보다 표정과 행동 같은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기입니다. 그 다음은 다양성 인정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기, 두 번째로 편안한 토론 경험을 쌓아가기, 세 번째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찬과 칭찬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들어 구체적이고 진심 있게 칭찬하기, 두 번째, 사소한 부분도 칭찬하기, 세 번째, 비교하지 않고 개개인의 강점에 집중하기입니다. 다음으로 표현입니다. 첫 번째, 감정에 솔직해지기,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기, 세 번째, 표정과 말투로 따뜻함을 더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일기 쓰기, 두 번째, 상대방의 사소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세 번째, 행동으로도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 방법입니다. 3점 미만인 기술에 대한 실천과 그에 따른 효과입니다. 첫 번째, 개방입니다. 저는 친구와 일상 이야기부터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효과로는 혼자 고민하다가 제 고민과 문제들을 상대와 공유함으로써 저 혼자 안고 있던 감정이 해소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입니다. 저는 문 열어주기 혹은 짐 들어주기 같은 작은 배려부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으로 저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인 기술들의 실천과 그에 따른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경청입니다. 저는 상대 말을 되묻고 요약하기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상대방이 저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고 저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조절입니다. 저는 분노가 올라올 때 3초 멈추고 그 후에 말하기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효과로는 감정 통제력이 향상되어 즉흥적인 말과 행동이 줄고 후회가 적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저는 상대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보는 역지사지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효과로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졌다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점 이상인 기술들에 대해 실천과 그에 따른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감입니다. 저는 상대의 비언어적 표현을 더욱 집중해서 관찰하기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효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 인정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판단하지 않고 의견 자체로 듣기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효과로는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력과 소통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입니다. 실천으로는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소한 칭찬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효과로는 저 자신도 긍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사고가 더욱 밝아졌습니다. 네 번째로 표현입니다. 저는 감정과 상황을 같이 말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고맙다가 아니라 너가 그때 나의 짐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효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저는 하루에 사소했던 일들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 효과는 제 삶에 몰랐던 긍정적인 측면을 자주 인식해서 저의 행복감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 대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수업에 가기 전 찍었던 올해 장미인데요. 장미가 잘 찍혀서 교수님과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볼지 모르는 학우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상은 이렇습니다. 김순남 교수님의 인간관계 수업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고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 속 행동과 태도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 경청, 감사와 같은 행동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실천 계획을 세워보며 일상 속에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며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 25학번 간호학과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